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 총괄본부장 이교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한장애인 스포츠뉴스가 지금 구독자 4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특히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일한 이제 매체고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1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을 얘기할 때 경제를 빼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어떠신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애인 우리 스포츠 뉴스에 우리 독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만 특히 그 경제 어려움이 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지금 통계치로는 거의 한 30여 명 이상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여의도에 합동 분향소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아서 지금 국가적인 어떤 대책과 또 특단의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 진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이후 국가 예산이 50% 정도 증가했고, 국민 1인당 개인 부채 증가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국가 예산과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이제 403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내년 예산에 지금 국회로 지금 넘어온 게 지금 604조입니다. 50%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국가 부채로 본다면, 국가 부채가 원래 이제 누적적 개념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부터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643조였는데 지금은 좀 그 계산하는 기준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1040조가 지금 되는 것으로, 공공 부분의 부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부채가 늘어났고, 이 부채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의 그런 어떤 부담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는 아직까지도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다는 이런 어떤 논리로 해서 많이 이제 더 예산을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으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국민의 관심사다 보니 구독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 3명이 탈락하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 중 여권 대선 주자와 경쟁을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다음 시대적 화두가 이제 정권 교체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항상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의 이제 1차 컷오프 통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이제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더 훌륭하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특히 큰 선거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하늘의 좀 운명이랄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좀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은 또 별개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윤석열 후보가 가장 여론조사 앞서고 있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빨리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어떤 경선 과정 중에는 또 어떤 또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또 본선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참 예측하기 좀 어려운 어떤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 당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꼭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텐데요. 제가 성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생각하시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네. 장애인 정책 또는 장애인 체육 정책에 대해 적임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될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 당의 전통적인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공식적인 복지의 기본 방향은 민주당하고는 달리 민주당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시행해 왔다면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 개별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 스포츠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제 스포츠를 통한 건강 유지라든지 사회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장애인 스포츠 관련된 국가적 관심이 더더욱 중요하다. 저는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관심과 지원 정책을 저는 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선되신 분이 네. 의원님께 네. 내가 장애인 방금 말씀하신 네, 네, 그런 네. 정책을 펼치고 싶다. 나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네. 좀 네. 해달라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 분야에 좀 관심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특히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질 좀 생각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대구 사이버대학교 이준영 총장님하고 이제 만나고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대학교가 맹아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립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지금 이준영 대구 사이버대학교 총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깜짝 놀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현대사회는 신체장애도 신체장애지만, 정신장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발달장애 부분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부터 해서 발달장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발달장애인들이 갈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의 모든 선진국에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대학교에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너무 이게 이 보통 사람 정상인에만 기준을 맞춰서 그런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한 결과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당의 공약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학교 갈 수 있는 발달장애대학 이런 것도 저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애인 스포츠를 비롯해서 장애 분야에 맞춤형 그리고 개별적 어떤 필요에 따른 어떤 정책을 하는데 저도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야의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헌혈을 지금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헌혈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혈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좀 많이
다수의 어떤 헌혈을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 어떤 포상이라든지 좀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헌혈관리법을 개정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쟁의 대상의 법이 아닌데 이게 왜인가 하면 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누가 어느 당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느냐 이런 시각에 따라서 그 당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를 이제 먼저 통과시키다 보니까 좀 그게 자꾸 이제 후순위로 이제 밀려가고 있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기업 경제 관련된 법안을 보면 사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1호 법안으로 뭘 했냐면은 가칭 이제 중소기업 성계지원법이라 해서 사실 지금 이제 CEO가 50대, 60대, 70대가 전체 우리 CEO의 중소기업 CEO의 한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법상은 성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세를 이제 65%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상속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한생 같은 회사도 결국 그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가 매각한다는 거는 그 회사 갖고 있는 기술과 경영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제 사장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상속을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저쪽 당 좌파 진영에서는 이게 기업의 승계가 아니라 부의 승계다, 부의 대물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기업이 중소기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그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절실하게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부의 승계면 일본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예. 500년씩 이어져 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본처럼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 승계를 하는 게 1년에 12,000건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100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는 소외된 장애 체육인들을 대변하고자 운영되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 체육 전문 저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체육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뭐 사실 알면 얼마 알겠습니까만은 제 그 지역구의 복지관 중에 이제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관장님이 이제 88 이 장애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지역구에 섬들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정 원장님도 이제 장애인 농구 대회 이제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하고 좀 이 평소에 좀 교류를 좀 많이 좀 하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기동량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계기로, 특히 오늘 장애인 이 스포츠 뉴스와 인터뷰를 계기로 우리나라 현재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정책에서 좀 미비한 점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현실과 장애 체육인들의 현실이 비장애 체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죠. 이제 패럴림픽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도쿄 올림픽과 연계된 또 패럴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또 많은 또 이제 우리 장애 스포츠의 분들이 이제 메달을 따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이제 감동을 줬는데, 현재 장애 스포츠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일단 장애 스포츠 훈련부터 해서
제반 어떤 좀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연금이 일반 이제 스포츠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라왔긴 왔습니다만은 과연 장애 스포츠를 그렇게 일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지금 그 장애 스포츠의 아시안 게임에 예를 들면 그 메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상 어떤 인들의 어떤 예를 들면 올림픽 어떤 메달리스트하고 뭐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정상인 어떤 메달리스트의 연금과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까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개인 종목만 실컷 한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네. 개인 종목 몇몇만 대회를 출전시키고 단체 종목은 돈이 없어서 못 내보낸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우리나라가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보셨다시피 41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장애인들은 합숙훈련이나 큰 대회를 나가면 직장에서 잘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백수들만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서 그 실업 선수를 많이 육성해야 되는 게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오신다면 꼭 좋은 정책 만드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비리와 범죄 등으로 인해 다수의 정가 이력의 소유자가 장애인 체육기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하나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장에 전과자를 임명권자가 그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과자라 하더라도 이제 모든 부분에 전과를 이제 포함해서 이런 어떤 스포츠 단체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좀 어떤 전과냐, 예를 들면 어떤 뭐 성폭행이라든지 또 과도한 어떤 뇌물 수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전과자는 이건 저는 좀 스포츠 단체장으로서는 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스포츠 단체장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기업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텐데, 그 스포츠 단체장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어떤 범죄 전과자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리 혐의자 또는 범죄 경력자의 체육 관련 기관장 임명 불가 법안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한다면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발의하시거나 동료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을 좀 더 한번 보고 입법 발의에 뭐 저부터 이제 대표 발의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질문에 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는 약 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 스포츠 전문 저널입니다. 쉽지 않은 인터뷰를 수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구독자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내용은 장애인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공유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질문 내용 이외에 평소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정활동 및 장애인 복지, 장애인 체육 등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한가위 바로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을 통해서 또 제가 평소에 몰랐던 또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또 배울 수 있는 또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장애 스포츠인들이 올림픽 등에 나가기 위해서 합숙 훈련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비장애인 올림픽 순위보다 이렇게 낮게 된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제 개선이 이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저는 수단이자 또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 스포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스포츠 뉴스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충실히 적용해서 인터뷰를 실시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유튜브 화면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장애인 스포츠 뉴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